믿고 탔던 지하철에 글쎄 치명적인 독성 물질이 뿌려져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뿌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동물을 대상으로 밀폐된 공간에서 이 독성을 흡입하는 실험을 했더니 그 실험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하철뿐만이 아닙니다. 학교, 병원, 사무실 등 대부분의 현장에서 이 독성 물질이 사용됐다고 하는데요. 이거 문제가 아주 심각해 보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우리 시니어님들의 의견도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니어 전성시대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를 위한 꼭 필요한 정보 시니어 전성시대입니다. 우리 시니어님들 엄청난 독성으로 수많은 사망자를 낳았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다들 기억하시죠? 그런데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주 성분이 글쎄 지하철에도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부터 이게 사용되어 온 걸까요? 그건 바로 코로나 때부터입니다. 코로나 방역 소독제 속 물질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이거 몇 년째 뿌려오던 거잖아요. 코로나 맞겠다고 소독제로 뿌렸던 건데 그게 오히려 건강에 치명적이었다니 이거 진짜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까지도 이게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건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소독하는 모습 실제로도 보신 분들 계실 거고 또 뉴스나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이렇게 뿌리는 코로나 방역 소독제에 충격적인 성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4급 암모늄. 이게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돼 큰 문제를 일으켰던 바로 그 성분입니다. 4급 암모늄 화합물 중 방역용 소독제에 많이 사용되는 벤잘코늄은 가습기 살균제에도 쓰였던 물질입니다. 흡입 시 호흡곤란 등 급성 독성을 유발할 수 있고 호흡기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주는데요. 4급 암모늄은 들이마시면 위험한 성분으로서 절대 뿌리는 방식으로는 사용하면 안 되는 성분입니다. 따라서 표면 소독제용, 즉 닦는 방식으로 사용을 해야지 뿌리는 방식은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는 이 성분이 방역 소독제로 뿌려지고 있어도 그냥 손 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 알고 있었지만 크게 금지하지는 않았다는 건데요. 그럼 환경부에서 이러한 위험성과 문제 상황을 전혀 몰랐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미 다 알고 있었는데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 성분에 대한 흡입 독성 동물 실험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실험 결과는 충격적이었는데요. 이 성분을 흡입한 쥐들의 폐에서 염증과 충혈이 발생했고 일부 조직에선 궤양도 생겼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0.3ppm 농도에서 4시간 이상 노출된 쥐들은 모두 사망했는데요. 심지어 이 보고서에는 0.193ppm 농도만으로도 죽을 수 있다고 나왔는데 정작 추가 실험은 진행된 게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지하철에 뿌리는 소독제의 농도가 0.193ppm이 나올 수 있을까? 놀랍게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농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4급 암모늄이 독성 화학 물질이지만 정작 아무 냄새도 없고 색깔도 없다 보니까 아무리 뿌려도 사람이 특별한 거부감을 못 느낀다고 합니다. 내 몸에 치명적인 줄도 모르고 그냥 뿌려댔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독성 물질이 소독제로 뿌려지고 있을 때 환경부에선 무엇을 했을까요? 환경부가 4급 암모늄 성분을 코로나 방역 소독제로 승인한 시점이 바로 2020년 초라고 합니다. 한창 코로나가 기승을 부릴 때죠. 그런데 이미 이때부터 질병관리청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들어간 걸 알고 우려를 표했고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요. 그때마다 환경부는 그동안 흡입 독성 시험은 필요 없고 관련 자료도 없다고 주장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아니잖아요. 동물 실험을 한 자료가 버젓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언론에서 동물 실험 사실을 확인한 뒤 다시 묻자 환경부에선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물 실험을 한 것은 맞으나 목적이 2024년 살생물 제품 승인 평가를 위한 실험이기 때문에 공개 대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언론에서 취재한 결과와는 많이 달랐는데요. 언론에서 확인한 실험 배경은 방역용 소독제의 흡입 독성 시험을 통해 유해성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환경부의 얘기는 다른 걸까요? 참 이상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알고 있었다면 이걸 감출 게 아니라 유해성을 제대로 더 알리고 진작에 사용 금지를 내렸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환경부에선 오히려 역할을 다했다는 주장입니다. 관련 지자체들에게 4급 암모늄 소독제 분무 금지를 권고하고 표면 소독을 권장했다는 겁니다. 또한 현장에서 분사 형식으로 사용하는 일들이 보여서 분사하는 형식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공문을 수백 번 넘게 보내기도 했다는 겁니다. 즉 쉽게 말해서 우리는 뿌리라고 한 적 없다. 닦아서 사용하는 걸 권장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다 했다라는 의미로 들리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병원, 학교, 사무실, 지하철 등 소독 현장에서는 유해성에 대한 인지 없이 지금까지도 계속 살포되어 왔다는 겁니다. 또한 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뿌리는 방식이 아닌 닦는 방식으로 방역을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현장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단순히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는 정도에서 그칠 문제는 아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력하게 금지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현 방역 상황에 대해 다시 검토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봤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 시니어님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한 언론 보도가 나가고 나서 환경부는 오해라며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는데요. 환경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문제가 된 코로나 방역 소독제는 애초에 표면 닦기용으로 위해성 평가를 통과한 제품으로서 공중 분사 방식이 문제이지 용법만 제대로 지켰다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또한 동물 실험 결과를 의도적으로 감췄다는 의혹에 대해선 당시 해당 물질에 대한 동물 실험은 사전 검증을 강화하는 차원의 연구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또한 애초에 분사용이 아닌 닦는 용이었기 때문에 흡입 독성 실험 자료 제출도 의무가 아니었다는 거죠. 또한 제품의 글씨 크기를 키워서 공기 분사 금지라고 표지 의무화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떠신가요? 이러한 환경부의 입장을 두고 환경단체에서는 환경부의 면피성 해명이라며 비판했는데요. 이 심각한 문제를 환경부에서는 단순히 방역 현장의 과실 정도로 치부하고 있다며 해당 제품의 관리 제도가 왜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않는지, 환경부의 설명이 왜 현장 일선에서 적용, 실행되지 않는지를 따져봐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오늘은 소독 현장에 뿌려진 독성 소독제에 대한 정보 알려드렸는데요. 우리 시니어님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